이게 정말 너가 그린 거냐? 이 웹툰 속에 나오는 자식의 장기를 꺼내 다른 자식에게 이식하려는 이 끔찍한 악마가 정말 내 아내이자 너의 엄마인 고성이란 말이냐?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박진석 회장의 갈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곧 침대 시트를 타고 박영나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부정과 믿어야만 하는 현실 사이의 처절한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네, 아버지. 그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저와 언니 지은호, 그리고 엄마가 숨겨둔 아들 한우진의 잔혹한 기록입니다. 박영나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박진석은 태블릿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십수년이라는 세월이 그가 믿어왔던 가정이라는 견고한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병실 구석에 서 있던 이지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긴장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시간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영나의 작업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조차 그녀의 마음속에 드리운 짙은 먹구름을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박영나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밑이 퀭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빈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고 며칠 전 지은호가 남기고 간 말이 환청처럼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결국 자식에게 져주게 되어 있어. 너를 억압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 말은 박영나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혀있던 족쇄를 끊어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박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종이 위에는 거대한 탑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동화 속의 낭만적인 성이 아니었습니다. 탈출할 수 없는 감옥, 숨쉴 구멍조차 허락되지 않는 질식의 공간이었습니다. 탑의 꼭대기 쇠창살이 쳐진 작은 창문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소녀의 뒷모습은 박영나 자신이자 동시에 얼굴도 모른 채 버려졌던 언니 지은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그림이네.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라. 어느새 들어왔는지 이지환이 박영나의 등 뒤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박영나가 그린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의 습작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선 하나하나에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처절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나 결정했어요. 박영나가 연필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지환은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만화가 아니에요. 내 선전포고예요. 탑에 갇힌 공주, 공주를 조종하는 마녀 같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버린 쌍둥이 자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이지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성의 이사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친딸의 장기조차 서슴없이 탐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위험해. 이사장님이 알게 되면 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지도 몰라. 그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야. 알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도망칠 수는 없어요. 은호 언니가 그랬어요.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는 자식을 사랑해서 져주는 게 아니라
자식을 먹이로 생각하는 포식자예요. 내가 먼저 엄마의 목덜미를 물지 않으면 내가 잡혀 먹힐 거예요. 박영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인형으로 살던 박영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오빠 도와줄 거죠? 나 혼자서는 이 싸움 끝까지 못해요. 내 등 뒤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요. 박영나의 간절한 눈빛에 이지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경호원으로서의 의무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박영나를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 너가 선택한 길이라면 나도 끝까지 함께 갈게. 대신 약속해. 절대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모든 건 철저한 계획하에 움직여야 해. 약속해요.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고 치명적인 독을 준비할 거예요. 그날부터 박영나와 이지환은 작업실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박영나는 기존의 필명을 버리고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새로운 이름으로 웹툰의 연재를 신청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두 얼굴의 여자. 그것은 단순한 판타지 로맨스를 가장한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는 논픽션 웹툰이었습니다. 박영나는 밤낮 없이 스토리를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감옥과 다름없는 탑 속에서 살아가는 공주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어머니 진주는 공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공주가 입을 옷부터 먹을 음식까지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댓글 1와 그림체 미쳤다. 근데 내용이 너무 소름 돋아요. 엄마가 무슨 사이코패스 같음. 댓글이 이거 실화 바탕인가요? 재벌가 이야기라는 소문이 있던데. 댓글 3. 저런 엄마 밑에서 어떻게 살아? 숨 막혀서 죽을 듯. 박영나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읽으며 희열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벅찼지만 동시에 엄마인 고성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닥쳐올 후폭풍이 두려웠습니다. 이지환은 그런 박영나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고 작업실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영나야, 댓글 반응이 심상치 않아. 사람들이 점점 특정 기업을 언급하기 시작했어. 이 정도면 이사장님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야. 이지환이 태블릿 화면을 가리키며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 속 댓글창에는 모 그룹의 회장 아내라는 추측성 댓글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걸 원해요. 엄마가 불안해하기 시작해야 실수를 할 테니까요. 박영나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다음 에피소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주가 자신에게 버려진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핏줄. 그 이야기가 공개되자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성이는 서재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흥신소에서 보내온 박영나의 뒷조사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업실 출입 잦음, 노트북 사용 시간 증가, 외부 접촉 없음. 겉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고성희의 육감은 무언가 불길한 징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웹툰이라. 박영나, 너가 감히 내 뒤통수를 칠 리가 없지. 하지만 고성희는 인터넷 검색창에 두 얼굴의 여자를 입력했습니다. 최근 재벌가 사모님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퍼지고 있는 웹툰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일화를 클릭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고성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림 속의 어머니는 고성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말투, 행동, 심지어 즐겨 입는 옷 스타일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고성희의 손이 마우스를 부서질 듯 쥐었습니다. 특히 버려진 쌍둥이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흥신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박영나 작업실로 가. 가서 쥐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샅샅이 뒤져. 노트북 USB 메모장 하나까지 전부 확인해. 고성희의 히스테릭한 고함이 서재를 울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수십 년간 철저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가장 통제하기 쉽다고 생각했던 딸의 손에 의해 세상 밖으로 까발려지고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환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근처를 배회하는 수상한 남자들을 발견한 이지환의 보고 덕분이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분명해요. 박영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이지환은 침착하게 박영나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이미 중요 데이터는 전부 삭제했고 서버는 해외 우회 서버로 돌려놨어. 여기엔 습작용 그림 몇 장밖에 안 남았어. 그들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야. 하지만 만약 엄마가 직접 온다면요? 엄마는 냄새를 맡는 능력이 탁월해요. 제 거짓말을 간파할지도 몰라요. 그때는 내가 막을게. 너의 경호원이잖아. 이지환의 든든한 말에 박영나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대로 작업실을 비우고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희가 흥신소 직원들을 대동하고 작업실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미친 사람처럼 작업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서랍을 쏟고 캔버스를 찍고 노트북에 암호를 풀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에는 풍경화 습작 파일 몇 개만 덩그러니 들어있을 뿐 웹툰과 관련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의심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짙어졌습니다. 박영나, 너가 나랑 해보겠다는 거지? 고성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박진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성희는 평소보다 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죠? 당신을 위해 특별히 추어탕을 끓였어요. 원기 회복에 이만한 게 없대요. 박진석은 아내의 정성에 감동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당신밖에 없어. 수십 년 동안 내 건강 챙겨주는 건 당신뿐이야. 박진석은 뜨끈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고성희는 맞은편에 앉아 남편이 국물을 삼키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섬뜩한 광기가 일렁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많이 드세요. 그래야 당신이 쓰러지고 내가 모든 권한을 주게 될 테니까. 영나도 성재도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박진석이 탕을 비울 때마다 고성희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국물 속에 서서히 몸을 마비시키는 약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고성희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의 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서재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박진석은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자들이 물속에 잠긴 듯 일렁거렸고 손끝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피곤해서 그런가? 박진석은 관자놀이를 꾹꾹 눌러보았지만 어지럼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이 솟구쳐 오르는 듯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을 집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저택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박진석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붉은 피가 서재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와중에 그는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지환이었습니다. 박영나의 부탁으로 박진석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던 이지환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지환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박진석을 발견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들리십니까? 이지환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박진석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머리의 상처는 꿰매면 그만이었지만 진짜 문제는 혈액 검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병원의 VIP 병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지환, 그리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박영나가 초조하게 의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혈액에서 다량의 중금속과 신경마비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독극물이라뇨? 박성재가 경악하며 되물었습니다. 박영나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엄마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빠에게 먹이던 특별 건강식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추어탕인가요? 박영나의 떨리는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정 한약재와 상극인 성분이 지속적으로 체내에 쌓이면 이런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배합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수치입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재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아니 그 여자가. 박성재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집 앞에서 마주쳤던 고성희와 지은호. 그때 고성희의 당황하던 표정과 지은호가 자신의 생모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해. 박성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침대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석이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아버지, 회장님. 박진석은 흐릿한 눈을 뜨고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의사의 말을 어렴풋이 들은 듯 했습니다. 내가 중독되었다고. 박진석의 질문에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영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제 진실을 마주하셔야 해요. 엄마가, 아니 고성애 씨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빠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파괴해왔는지. 박영나는 태블릿을 켜고 두 얼굴의 여자 웹툰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환이 준비해둔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한우진의 존재, 지은호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간 이식을 강요하며 돈을 건네는 음성 녹음 파일까지. 이게 다 사실이냐? 박진석은 녹음 파일에서 들러오는 아내의 목소리에 치를 떨었습니다. 받았으면 값을 치러야지. 내간 내놔. 라는 고성희의 육성은 악마의 속삭임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향해 보여주었던 그 헌신적인 미소가 사실은 철저한 연기였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헐레벌떡 뛰어온 듯 연기를 하며 박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세상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성희는 박진석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아내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병실 안에 서리빨 같은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이는 당황하여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에 있는 박영나, 박성재, 이지환의 싸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가 많이 안 좋아요? 당신 내국에 뭘 넣었어? 박진석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네, 국이라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당신 건강을 위해서. 건강? 나를 죽여서 내 회사를 차지하고 당신이 숨겨둔 그 아들 놈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게 건강을 위한 거냐? 박진석이 태블릿을 집어 던질 듯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한우진, 그놈이 누구야? 당신이 버린 딸 지은호의 간을 빼서 살려낸 그놈이 대체 누구냐고. 고성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말했어? 고성이는 표독스러운 눈으로 박영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너구나. 너가 깠구나.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성이가 박영나에게 달려들려 하자 이지환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사장님. 아니, 고성희 씨. 이제 끝났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경찰? 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경찰 따위에 잡혀갈 것 같아? 고성희는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이미 무너진 탑 위에서의 허망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나를 기만했어. 내 사랑을, 내 신뢰를 짓밟았어. 당신은 괴물이야. 박진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향한 마지막 연민이자 속절없이 흘려보낸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아니야. 오해해요. 다 우진이를 위해서였어. 어미가 자식을 살리려고 한 게 죄는 아니잖아. 당신도 자식 있잖아. 내 마음 이해 못해? 고성이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한우진을 살리는 것만이 정의였고 그를 위해 희생되는 지은호나 박영나, 박진석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닥쳐. 그 입 닥쳐. 박진석은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오열했습니다. 박영나는 그런 아버지를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엄마의 탑은 무너졌어요. 더 이상 우린 엄마의 인형이 아니에요. 박영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고성희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성희는 그 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날들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석은 퇴원과 동시에 이혼 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성희의 살인 미수 혐의와 장기 매매 알선 혐의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두 얼굴의 여자 웹툰은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담은 성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박영나는 더 이상 어두운 작업실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맑은 하늘 아래 이지환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인형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발로 서서 세상을 마주하는 주체적인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탑은 무너졌고 공주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의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상류층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자아 찾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박영나의 용기 있는 폭로와 이지환의 헌신, 그리고 뒤늦게나마 진실을 마주한 박진석의 결단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교훈을 남긴 스토리.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